자, 오늘 통계적 추정인데 여러분 정규분포에서 숙제 해왔죠? 네, 질문 있나? 연습 문제 파트에 질문 있나? 오타가 문제? 발견했어? 범위가 약간 말이 안 되는 범위가 연습 문제 10-3번? 프린트에 못하는 거. 저 가우스 이 뭐래? 여기 이 뭐래? 20이냐? 아니 여기 되면 안 돼. 여기 있어야 돼. 못하 있어. 아, 등호가 네. 위쪽에 있어야 된다고?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게 가우스가 500. 절대값이? 여기 절대값 반주짜리가 있다는 거지? 누가 찾은 거야? 최초에? 제가 찾았습니다. 알았어. 이따가. 또 있나? 3번이랑 어. 그냥 한번 모르는 거지. 한 번만? 그리고 또. 지금 18, 19, 21이요. 질문? 네. 18, 19, 20? 예. 세 문제? 18, 19, 20번은 내가 풀어주지 않았어? 21이요. 아, 18, 19, 21번. 저랑 3번이랑 아, 3번? 끝? 12번도 해보세요. 아, 12번? 자, 문제풀이 먼저 합시다. 여학생들은 질문이 없어, 그러면? 10-3번.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식이네. 그치? 확률 밀도 함수가 그러니까 y랑 x의 연결 관계식이 이렇대. 그치? 그런데 확률 밀도 함수가 y에 관한 식이었네? 그치? fy라는 식이 있는데 그놈은 a의 절대값 y 절대값 y가 2 이하일 때 0 이렇게 나왔어. 그치? 그때 x의 분산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이거는 그래프를 여기 y축을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죠? 여기 마이너스 2랑 여기 2 사이가 이렇게 나올 텐데, 그죠? a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양수라면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그죠? 여기 0, 그죠? 야, 근데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는 x에 관한 함수잖아. 그치? x로 표현된 그 확률 밀도 함수를 gx라는 식이 있다고 쳐보자, gx. 그때 이거 뭐 변환시키면 되지 않겠어? 그러면은 요 확률 밀도 함수 gx랑 요 fy 사이에 관계식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이거 어려운데? 그러면 말이지, 여러분 vx를 구하는 거죠. 그치? 여기서 vy를 구할 수 있지. vy는 v의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고, 그죠? a제곱의 vx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우리 요걸 구하려면 a랑 vy를 알아야 되겠네. 어이씨, 괜히 안 풀었네. 분산 y? 저게 2? 그럼 연속 확률 변수 x가 있으면 y도 연속 확률 변수겠죠. x가 연속적인 데이터니까. y랑 x는 1차적인 관계로 연결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y 빼기 b의 a가 x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냐? 그치? 그럼 y도 연속 확률 변수니까 여기 양수겠죠. 여기. 그치?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의 면적이 확률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되겠죠? 1이 나오겠죠. 0 집어넣으면 여기가
아 그래 여기 0 집어넣으면은 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야 이거 A 절대값 Y? 이런 식의 이런 그래프 잘못 그렸는데 내가? 이거 Y축이고 혹시 0이면 혹시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이런 식으로 돼 있었겠네. 여기 0 이렇게 가고 0 이렇게 가고 혹시 여기가 2면은 여기가 2A가 나오나? 그치? 야 근데 이게 확률 밀도 함수 아씨 진짜 좀 그런데 거시기한데?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나? 그러면 여러분 이거 좀 확률 밀도 함수를 이걸 풀어치면 되지 않아? x에 관한 식으로? 자 그러면 쟤는 f에 ax 플러스 b라는 식이 그치? a에 a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0이고 ax 플러스 b가 절대값이 2보다 작을 때 그치? ax 플러스 b가 2보다 클 때 이런 관계식인데 아 이게 확률 밀도 함수 아씨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선생님도 지금 처음으로 문제라서 확률 밀도 함수 그 확률 구간에서 그러면은 아니 FY를 실수 전 구간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 FY를 적분을 해주면은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FY, DY 이렇게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요 놈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지만은 사실은 나머지 구간은 0이니까, 그치? 0 더하기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그치? A의 절대값 Y의 DY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런데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A의 Y 관계가 이거 치환적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고 DY는 X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저 미치환적분 써야 되는데 DY는 여기가 A 곱하기 DX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 모르겠는데 이거 문제를 어떻게 낸 거지 이거? 선생님 잠깐만 좀 보고 이거 어떻게 본 거야? 아씨 말을 내가 끝까지 제대로 안 읽었구나.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선생님이 놓쳤는데 야 이 말이 없으면 이 문제를 못 푸는 문제였구나. 10-3번에서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리고 쭉 y는 ax 플러스 b라는 연결관계가 있고 그리고 y 이퀄 그치 ax 플러스 b의 확률 밀도 함수가 그러니까 y도 확률 밀도 변수야. 그러니까 여기 fy는 확률 밀도 함수였던 거야. 선생님이 x만 확률 밀도 함수인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y도 확률 밀도 함수니까 주어진 이 정의된 구간 안에서 확률의 총합은 1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y가 x는 연속 확률 변수고 y가 그냥 이 관계식이 있고 y가 확률 밀도 함수라는 말이 없으면 이거 못 풉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요 y의 확률 밀도 함수가 첫 번째 줄에 맨 끝에 있는 그 내용을 읽지 않아서 선생님이 좀 헤맸는데 미안합니다. y가 그냥 확률 밀도 함수면 편안하게 풀면 되겠죠. 이 구간, 주어진 구간 안에서 얘가 0이면 되는 거, 저기 확률의 총합은 1이겠죠. 그치? y라는 변수를 보니까, 그치? 2랑 마이너스 2가 있겠고, 절대값 ay니까,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겠지, 그치? 근데 선생님이 적분하면 항상 연속함수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의된 게 마이너스 2랑 2까지만 원래 정의되어 있고 실수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0 처리를 그냥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사실 적분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면적이 요 놈의 좌표가 얼마지? 2,2a이지? 요 면적 2분의 1 나와야 되겠죠. 그죠? 2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a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자, a는 얼마다? 4분의 1 요거 식이 하나 나오겠다. 그리고 EX 그치? EX를 계산 EY지 EY 그치? EY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그치? Y 곱하기 FY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fy식을 봤더니 이게 어떤 함수냐? fy식. 무함수지. 얘는 뭐야? 1차잖아. 기함수지. 그럼 전체적으로 무슨 함수?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니까 기함수인데 윗끝과 아래끝이 갖고 부호가 받으니까 0이 나올 거야. 이건 뭐 계산할 필요가 없고 a가 4분의 1이라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럼 끝났네. a가 4분의 1인데 vx를 구하는 거잖아, 그렇지? vx는 그러니까 vy를 보면 그렇지? vy는 v의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고, 그렇지? a제곱의 vx 이렇게 나온 거죠. a가 4분의 1이니까 그렇지? 16분의 1의 vx 이렇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vx는 16vy 그리고 vy만 계산하면 되겠죠. 야,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안 되는 문제죠. 연속 확률 함수에서 EX랑 VX 계산하면 안 나는 거야. 그치? 교육과정에서 벗어났는데 정석에만 있다가 됐잖아. 그치?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얘는 VY는 Y, 또 그러면 VY를 바로 계산할 수, VY 바로 계산해도 되겠네. 그치? Y 빼기 0이잖아. 기대값은 0이니까. 그치? 제곱의 FY,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그치? DY.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그치? Y제곱에, 저기가, 그치? A의 절대값 Y, 이렇게 나왔죠. 그치? 근데 이것도 얘도 우함수고 얘도 우함수니까 반쪽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치? 2배,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그치? 그러면 A가 아까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에 Y의 3승 dy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요놈은 2분의 1은 빼내겠고 3승이니까 그치? 4분의 1에 그치? Y의 4승 0에서 2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8분의 1 곱하기 16이니까 얘는 2가 나오나? 그치? 얘가 얼마야? 2니까 답은 32 이렇게 나오나? 좀 헷갈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할 만한 문제였네. 자, 10-12번을 볼까? 어떤 공장에서 제작되는 기계의 수명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최장 수명을 1로 할 때 x의 확률 밀도 함수 fx는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온다. 이 공장에서 구입한 기계를 구입 후 수명이 0.1까지 문제없이 사용했을 때 이 기계의 수명이 0.5 이상인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 무슨 말이야?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1이고, 그치? 0 집어넣으면 A가 나올 거야, 그치? 요렇게 되는, 그치? 여기는 A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게 fx가, 그치? 확률 밀도 함수가 A의 x-1의 제곱이야. 단 구간은 정해져 있는 구간은 0에서 x는 1 사이만. 그럼 요 부분의 면적이 얼마여야 된다고? 1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치? 아까 배운 거 잠깐 적용해보니까 바로 적분해서 1이 나오도록 하면 A 값이 나오긴 하지. 그러면 사실은 요 면적은, 그치? 여기가 1이면 여기 면적은 얼마겠냐? 2겠지. 그럼 전체 면적 3이겠지. A가 3이었지. 그치? 아까 배운 거 그대로 적용했더니 말이야. 아무래도 적분해서 A가 3인 걸 찾아낼 수도 있겠고. 그랬는데, 문제가 봤더니, 그치? 이 공장에서 구입한 기기를 구입 후 수명이 X라 그랬잖아. 수명이 0.1까지 문제없이 사용하였을 때 수명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어. 최장 수명이 1이야. 0.1까지는 살아있다가 이 기계의 수명이 0.5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무슨 이 조건부 확률인데? 0.1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치? 수명이 0.1까지는 문제없이 사용하였대. 어떤 제품 하나를 뽑았는데 이 제품의 수명이 0.1 이상이라는 거잖아. 그럼 0.1까지는 문제없이 사용하겠죠. 수명이 0.1 이상인 녀석을 하나 뽑았는데 그 뽑은 놈이 실제로 수명이 0.5 이상인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런 얘기지. 하나를 뽑았더니 그 수명이 0.1 이상일 확률은 여기 0.1이 있으면, 그치? 요 구간에 들어갈 확률이잖아. 그치?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았는데, 이런 구간에 있는 제품을 하나 뽑았어. 그랬더니 그 녀석이 실제로
0.5 요 이상 안에 존재할 확률을 물어본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럼 요걸 계산하면 되는 거야. 요 구간 안에 있는 면적들 중에서 요 구간 안에 있는 면적일 확률을 물어본 거죠. 조건부 확률이란 말이야. 요 구간 안에 있는 면적은 여기랑 요 두 면적 중에서 요 면적을 물어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이거죠, 그치? 인테그랄 0.1에서 1까지, 그치? fx dx 중에서 인테그랄 0.5에서 1까지 fx dx 이 값을 구하는 게 되겠죠. 자, 이건 뭐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놈 적분 a가 3이었어 이제, 그치? 요거 바로 적분하면은 x 빼기 1의 3승이네, 그치? 0.1에서 1, 그치? 이건 마찬가지로, 그치? x 빼기 1의 3승인데 0.5에서 1 요걸 물어보는 거죠. 자, 요 값은 얼마지? 1 집어넣으면 0이고, 그치? 0 빼기 0.1을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0.9냐? 마이너스 0.9에, 그치? 3승 이렇게 나와서 더하기가 나오겠고, 그치? 이러면 1 집어넣으면 0이고, 빼기, 그치? 마이너스 0.5에 3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0.9의 3승과 0.5의 3승의 경합으로, 그치? 9분의 5의 3승 이렇게 나와서 9의 3승은 얼마냐? 729? 125? 이렇게 나오겠네. 다음 18번, 19번, 21번. 다시 18번. 정기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a, b의 값을 구하시오. 확률 변수 x는 정기분포 50,10의 제곱을 따르고 있다. 이때 p의 절대값 x 빼기 50이 15. 요거를 계산했더니 0.8664죠. 근데 요놈은 우리가 z로 환산시키려면 x에서 50 뺀 거 맞고 평균 뺀 거 맞고 1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 10으로 나눠주면 양변을 똑같이 나누면 얘는, 그치? 절대값 z는, 그치? 1.5 요 확률을 뜻하는 거죠. 이게 0.8664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정기분포, 표준화된 정기분포 곡선을 그리면은, 그치? 0에서 1.5까지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요놈의 반쪽짜리 0.4332 요거라는 거지. 이 이야기가. 이해되겠어? 그럴 때 다음 값을 구하래. 또 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y. y라는 녀석은 정기분포 얼마? 60,20의 제곱을 따르더래. 그리고 a는 양수고, 혹시 그때 y는 ax 플러스 b의 관계가 성립하고 있더래. 그럼 여기서 y랑 a, b를 찾아낼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서 2x는 얼마야? 50이고 vx는 얼마죠? 100이잖아. 100. 그치? 저기서 여기서 2y는 얼마지? 여기 60으로 나왔잖아. 그치? vy는 얼마라고? 400으로 나왔잖아. 그치? 근데 요 놈은 2y는 여기다 2를 취해준 거니까, 그치? a 곱하기 2의 x 플러스 b라는 거죠. 그치? 여기다 50 집어넣으면 되지. 그치? 그러면 50a 더하기 b가 6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온 거야. 여기서. 그치? 그럼 요 놈도 그러면은 a 제곱의 vx니까, 그치? 요 놈이 100이니까 a 제곱은 4가 돼 있고 a는 얼마? 양수니까 2가 나오겠죠. 그럼 이게 100이니까, 그치? b는 얼마다? 마이너스 40. a, b가 모두 완성이 됐네. 그치? 그래서 요 놈은 다시 y는 얼마라고? 2x 빼기 40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겠다. 뭘 구하라는 겁니다. 그치? py를 구하라는 거야. py가 90 이상일 확률을 구하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그치? 그래, 여기서 계산을 해볼까? 그럼 요 놈은 P가 돼 있고 90에서 60 빼고 2로 나니까 1.5 요걸 물어본 거네. 그치? 아, 요쪽 확률을 물어본 거야. 그죠? 얼마지? 0.0668 이렇게 나오겠죠.
나 점심 뭐? 지금 저녁 뭐 먹고 왔어? 신이주? 오, 웬일로? 신이주 뭐? 순댓국? 너 싫어하잖아. 그냥 먹었어. 거기 순댓국 말고도 감자탕도 있고 그러잖아. 어. 뼈다귀 해장국은 목동에서 어디가 맛있냐면은 양천 뼈다귀 알아? 현대백화점 건너편 쪽에 그 오목교 방향으로 현대백화점 건너편에 바로 보이거든. 거기가 맛있습니다. 그 넥센 야구 경기하면 맨날 그 야구 팬들 거기 대거에 모여서 맨날 그거 먹어. 자, 10-19번. 6개 중에 1개의 비율로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제비. 지금 하나 뽑았을 때 당첨될 확률이 얼마라고요? 6분의 1이 되는 거죠. 50명이 임의로 1개씩 제비를 뽑을 때 뽑은 제비는 그때마다 다시 넣는데 복원 추출이네. 그치? 10명 이상이 당첨되는 일이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 확실하냐? 또 몇 명 이상이 당첨되는 일이 없다고 하면 그 확실성이 95%냐라고 물어본 거야. 자, 50명이 뽑는데, 그치? 50명 중에서 당첨자 수를 X라고 하면 확률 변수 X는 어떻게 되죠? 이항분포 얼마? 50,6분의 1을 따르는 거죠. 이해되겠어? 그때 이거 겁나 크잖아. 6분의 50 하면 얼마지? 3분의 25. 8을 넘죠. 5를 넘었으니까 우리가 그치? NP랑 NQ가 5를 넘으면 충분히 큰 걸로 간주한다 그랬으니까 정기분포로 분사시키면 얼마입니까? 6분의 50? 3분의 25. 아이, 그치. 괜히 바꿨네. 그치. 3분의 25 곱하기 6분의 5냐? 아, 숫자 이쁘지가 않아. 이 정석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125. 요거지, 요거. (36분의 250이) 되겠지. 얘를 따른대. 근데 10명 이상이 당첨되는 일이 없다라고 했을 때 10명 이상이 당첨되는 일이 없다? 10명 이상? 그러면 이게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그치? 이 X의 분포는 여기가 얼마라고? 3분의 25. 즉 8과 3분의 1명 정도가 기대치네. 평균치네. 그치? 그럼 10명 이상이 될 확률이 10명 어딨어? 10명 이상이 당첨되는 일이 없다. 그치? 그러면 대부분 이쪽에 있다라는 말이죠. 그치? 그럼 이 녀석의 확률이 얼마냐라는 말이야. 1번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P. 야, 근데 사실은, 이게 이항분포에서 10명과 9명은 겁나 큰데? 근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10명 이상 당첨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말을 거꾸로 하면 9명 이하가 당첨된다는 거잖아. 많아봤자 9명 이하. 그러면 실제로 수학에서 이 문제의 계산을 9로 했느냐 10으로 했느냐는 차이가 꽤 크겠지. 뭘로 했냐? 10으로 했지. 여기서 해설 뭘로 했어? 10으로 했어? 9로 했어? 좀 봐봐. 뭐로 했냐고 계산을. 9로 했어? 10으로 했어? 응? 대답 좀 해줘. 10으로 했지. 그러니까 9로 하면은 또 겁나게 차이가 클 거 아니야. 이 분포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수능 같은 문제로 공신력 있는 그런 시험에 나오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10명 이상이 당첨되는 일이 없다라는 말을 바꾸면 뭐야? 9명 이하 당첨된다는 뜻이잖아. 그럼 우리가 9 이하일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랑 10 이하일 확률이랑 같아달라. 전혀 다르지. 연속 변수니까. 문제가 좀 에러가 있습니다. 요걸 한번 구해봐 그냥. 그치? 그러면 실제로 10명 이상이 될 확률은 얼마냐 이거지. 만약에 이게 계산했더니 만약에 0.03이 나왔어. 3%래. 그치? 그러면 97% 정도 확실하다는 거지. 3% 정도 에러가 날 수 있다는 뜻이야. 그치? 그러니까 요걸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PG가 되겠고, 그치? 10 빼기 3분의 25를 얘 진짜 이거 다시 쓰면은
36분의 250이지. 그러면 얘는 역시 6분의 5 루트 10의 제곱이죠. 이게 표준 편차잖아. 그럼 6분의 5 루트 10 요걸 계산을 해줘야 된대 이렇게. 그치? 얘는 3분의 5? 6분의 5 루트 10이야? 그럼 여기다 곱해. 그치? 5 루트 10의 6이지. 그치? 죽이고, 그치? 죽이고 2구. 그치? 아, 루트 5분의 1이네? 2분의, 이거니까 계산하니까 다시 말해서, 그치? 10분의 2 루트 10인가? 5분의 루트 10이죠. 루트 10이 나와 있어, 뒤에? 3.16. 아, 진짜. 10분의, 여기 3.16이면 얼마야? 6.32 이렇게 나오나? 6.32? 즉 얼마지? 0.632가 될 확률이죠. 아, 우리 뭐라고? P의 그치? G가 0.632보다 클 확률을 계산했더니 0.632 나와 있어. 그치? 이 부분의 확률이 얼마라고? 그치? 0.2357이니까 이쪽의 확률은 얼마지? 0.2643 이렇게 나오겠죠. 26.43%의 오류가 생길 수 있지. 그러면 1번 10명 이상 당첨되는 일이 없다고 하면 이는 어느 정도 확실하냐? 불확실한 정도가 얼마라는 거야? 26.43%니까. 확실한 정도는 73.57% 믿어도 돼.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겠지. 이해되겠어? 다 맞았나? 풀고도 좀 찝찝하네. 그 확실성이 95%가 되는 경우는 그치? 몇 명 이상 당첨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면 그치? 95%? 그러면 그치? 당첨될 확률이 5% 이내인 걸 이야기하는 거야. 0.05. 그죠? 그 점수를 찾아봐. 그 인원수를 찾아봐라는 거야. 즉 PX가 K 이상이 될 확률이 얼마라고? 0.05. 0.05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표준화 시켜버리면 G가 되겠고, 그치? K-3분의 25를, 그죠? 6분의 5 루트 10으로 계산했을 때 이게 0.05가 나와야 된다. 그치? 그럼 우리가 표준화된 Z를 찾아보면은, 그치? 여기가 0.05, 그럼 이쪽은 0.45가 되는 그 G 값이 얼마였냐? 여기서 1.65라고 나와 있죠. 65. 요 값이 얼마라고? 1.65래. 1.65. 그치? 싹싹싹 곱했더니 K-3분의 25는 그치? 1.65 곱하기 6분의 5 루트 10이고 그치? K는 3분의 25 더하기 1.65 곱하기 6분의 5 루트 10이니까 아이 진짜 이거 루트 10을 얼마로 계산하라고? 3.16. 야 이거 빨리 계산 돌리면 얼마냐 이거? 이거 약분 되나? 아이씨 3으로 약분하면 2고 그치? 3으로 약분하면 0.5 아니 3으로 약분하면 0.55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 계산은 얼마야? 25 2.75 3.16 3.16과 2.75를 야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곱해야 되잖아. 그치? 하이 젠장. 6, 30 5 5니까 8이고 그치? 3, 5, 15 6, 7에 42 7 1이고 3, 7에 21 22 그치? 그 다음에 하이 진짜 2구 12구 3 6시 0 0 1이니까 6 7 9 9 그치? 6이고 8 하나 둘 셋 넷 그치? 8.69야? 그럼 얘는 얼마지? 8과 3분의 1이니까 8.333 더하기 그치? 8.690 이렇게 나왔어 그치? 그러면은 3 2 0 17.023이니까 대략 17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 답인가? 아니야? 답이 얼마야? 하지 말자. 뭐 이거 왜 틀렸어 내가? 십자 19번 어디냐? 아, 씨, 이거 개사기인데? 그럼
그럼 선생님 계산이 틀렸다는 거네? 그러면 전자계산기를 쓰면 나오겠죠? 그죠? 대략 12.7 근사값이니까 13명 이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12명이면은 확률이 그것보다는 0.95보다는 작아지잖아. 더 큰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13명 이상이 되겠다. 자, 10-21번을 봅시다. 계산이 왜 틀렸을까? 이게 여기 계산이 잘못된 건데 1.65를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맞는 것 같은데? 2를 안 나눴구나. 모르겠다. 미안해. 다음 10-21번. 어떤 제품의 불량일 확률은 17분의 1이야. 이 제품을 상자 A에 400개, 상자 B에는 N개를 넣었대. A에 들어있는 불량품의 개수가 20개 이하일 확률을 P1, 상자 B에 들어있는 불량품의 개수가 20개 이하일 확률을 P2라고 할 때 P2가 2분의 1 P1보다 작거나 같기 위한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어떤 제품 하나를 뽑았는데 불량일 확률이 얼마라고? 17분의 1인데 상자 A는 400개니까 400개 안에 들어있는 불량품의 개수를 X라고 합시다. X는 이항분포 얼마? 400, 17분의 1 요걸 따르겠죠. 그리고 B상자에 있는 제품의 개수를 Y개라고 하면, 그치? Y는, 그치? 이항분포 얼마라고? N, 17분의 1을 따르겠죠. 근데 여기서 들어있는 요 X의 개수가 20개 이하일 확률을 P1? P1은 X가 20 이하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그치? P2는 여기에 있는 불량품의 개수가, 그치? 20개 이하일 확률이지. 근데 이게 충분히 크니까 또 정기분포로 근사시켜서 풀어야 되겠네. 그런데 지금 P2가 2분의 1 P1이 될 확률, 이걸 만족하기 위한 N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죠. 이 숫자 봐. 이거 루트 345.76을 18.6으로 계산하고. 정말 정석, 이런 문제밖에 낼 수 없다라는 거야, 정석이.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숫자를 좀 이쁘게 바꿔서 딱 정수, 근호를 벗겨낼 수 있는 그런 숫자를 만드는 최소한의 그 정도의 노력도 정석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째, 몇십 년째 이러고 있어.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또 그런 얘기를 하겠지. 아니, 학생이 그런 지저분한 계산을 명쾌하게 잘 해내는 것도 한 가지 기술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지들이 그렇게 할까? 안 할 겁니다. 자, X는 정기분포 얼마를 따른다? 17분의 400, 또 얼마야? 그러면 17의 제곱에 400, 400 곱하기 16이죠? 400은 20의 제곱이고 4는 그치? 16의 제곱이니까 80.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나마 이건 나오긴 나오겠다, 그치? 그리고 요 놈은, 이 녀석은 정기분포 얼마? 17분의 n, 그치? 17의 제곱에, 그치? n, 16n,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자, 그럼 요 놈의 확률을, P1을 계산해 봅시다, 그치? 그래서 P1의 확률은 표준화된 시켜보면, 그치? 20 빼기, 그치? 17분의 400을 뭘로? 그치? 17분의 80으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치? G는 위아래 17 곱하면 얼마냐? 80분의 17 곱하면 얼마야? 340인가? 마이너스 400 이렇게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60인가? 80분의 마이너스 60이야?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이네? 그러면 이게 다시 P1의 값은 G가 마이너스 0.75 이렇게 나오나? 그죠? 요걸 물어본 거죠. 요 확률은 얼마야? 계산하면
0.75 여기 있네. 0.75보다 작을 확률이잖아. 마이너스 0.75인데 여기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여기가 지금 얼마라고? 0.27이니까 여기는 얼마죠? 0.23이 되겠다. P1. 그죠? 그러면 요 놈이 이제 보면은 그럼 P2는 0.23의 반이니까 얼마야? 0.115 요건가? 그치? 0.115 이하가 돼야 돼. P2. 자, 이제 P2를 계산합시다. P2는 요 놈이죠. 그치? 그럼 표준화시키면 G는 20에서 뭘 뺀다? 17분의 n을 빼고 뭘로 나눠준다? 그치? 17분의 4 루트 n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치? 이거 위아래다 17 곱하면 얼마입니까? 4 루트 n분의, 그치? 17이면 140인가? 빼기 n. 이렇게 나온 거죠. 그치? 그게 얼마라고? 0.115보다는 작거나 같았는데. 그럼 표준화된 전기분포 곡선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겠고 여긴 0이고 어떤 특정한 값에 작다니까 왼쪽 확률이죠. 그 왼쪽 확률이 0.115보다 작거나 같아요. 어떤 특정한 경계. 그치? 그럼 여기가 0.115일 때 요 값은 Z값이 얼마냐 이거죠. 0.115 나와 있나? 나와 있네. 0.385가 되는 놈이 1.2니까 이거 마이너스 1.2라는 거지. 요 경계가. 근데 우리가 이 경계보다 작을 확률이 이 확률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니까 실제 요 경계 값은 요 놈보다 살짝 왼쪽에 있으면은 그죠? 요 확률보다 더 작아지겠죠. 따라서 4 루트 n에 140 마이너스 n은 어떻다고? 340 그렇지. 340이지 왜 이랬을까? 17, 340이지. 그러면은 요게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저는 양수니까 이쪽에 곱해주면 340 마이너스 n은 이거는 마이너스 4.8인가? 루트 n 이렇게 나오겠죠. 요 놈도 넘겨주면은 300 그냥 아닌데 n이 340보다는 크겠지. 이게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위치를 좀 바꿔주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n 마이너스 340은 이렇게 나오겠죠. 4.8 루트 n이지. 이 루트를 벗겨내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n의 제곱 마이너스 780n 더하기 340의 제곱은 4.8의 제곱은 또 얼마야 이거. 나 진짜 이런 거 보면 암산 잘하는 학생들이 되게 부러운 거야. 88이 64, 84 32, 38, 그치? 48에 32, 44 16 19, 그치? 4032 23.04지, 그치? 23.04n 이렇게 나온다는 거네. 그럼 n의 제곱 마이너스 803.0 아니네 빼기지 이거 그래 마이너스 803.04n 더하기 340의 제곱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좀 어떻게 신박하게 못 풀겠나? 이거 근해 공식 써야 되잖아. 아이씨 n은 자연수일 테니까 그쵸? 계산하면은 정석에서 그러겠지, 그치? 계산하면 나올 거 아니야. 이 새끼들 진짜 되게 지저분한 숫자 만들겠지? 이거 얼마야 이거? 계산과정이 나와 있어요. 계산과정 나왔어? 그래공식 썼어? 아니요. 이거는 여기서 근호 안 쓰고 계산했구나. 이 상태에서 그냥 인수분해했구나. 제곱 안 하고. 얘를 제곱 안 하고 여기서 계산했네? 그죠? n 빼기 4.8 루트 n 더 빼기 340 요걸 계산한 거야. 이게 루트 n의 제곱이니까 그죠? 4.8 그러면은 이게 그 10분의 48이지?
10분의 48은 그치 5분의 24냐? 양변에 5를 곱해주면 그치 5n의 제곱 5n이지요. 그치? 마이너스 24 루트 n 5를 곱하면 얼마야 이거? 아무튼 5 곱하기 그치 340인데 요거 인수분해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치? 5 루트 n가 그치? 루트 n의 곱으로 표현되겠고 뒤에가 그치? 24가 나와야 된대. 그러면 5 곱하기 340이니까 그치? 50 곱하기 34? 아이씨 이것도 인수분해를 어떻게 계산하죠? 5랑 곱해서 25 곱하기 68? 그거 얼마야? 24를 어? 인수분해가 아니고 인수분해 안 돼? 그런 공식 쓴 거야? 그 완전 제곱식으로 그냥 저기 n-3.8 루트 이렇게 루트 n 빼기 2.4 네. 제곱은 340 더하기 2.4의 제곱이지? 5.76이지 이거. 그럼 얼마죠? 345.76보다 크거나 같아진 루트 n 빼기 2.4의 제곱을 찾아야 되는 거지. 자연수잖아. 그치? 이게 내 대략 제곱수가 345.76이 되는 그런 제곱수가 얼마 정도 있냐면 자연수 중에서 18의 제곱이 얼마야? 324야. 19의 제곱은 361이니까 얘는 18점 얼마 나오겠죠. 18점 얼마의 제곱이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거 나왔어요. 루트 345.76이 18점. 와 이걸 여기 주어져 있구나. 와 사기꾼 새끼들 이거. 그래서 계산하면은 루트 n 빼기 2.4는 얼마라고? 18.6이 나오고 루트 n은 21 이렇게 나온 거야? n은 21의 제곱이니까 441이 나오나? 최소값은 441이 되겠네. 좀 아름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지저분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정석이 이런 문제를 걸러내지 않았네. 자, 오늘 통계적 추정을 해야 돼.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여기 설명할 게 되게 많습니다. 오늘도 이거는 오늘 하루에 다 끝낼 수는 없는 양일 겁니다. 내일 아마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힘들다. 자, 통계적 추정.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통계적 추정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 그 1학년 기간 동안에 모의고사를 봤었잖아. 가장 근래에 봤던 모의고사 언제였지? 그래. 여러분들 11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이나 혹은 그 다음 날쯤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해서 그죠? 수학 1등급 커트라인 검색했었지. 그때 나왔죠, 대략. 점수가 나오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 달 후쯤에 성적표를 받았더니 거의 일치하지 않았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들한테 특히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 대통령 선거 지난번에 5월 달이었지? 5월 9일이었나? 그죠? 대통령 선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매년 대통령 선거 때마다 진풍경이야 그거는. 여러분들 내년 그 대학생이 되면은 다음번 차기 대선 후보 때 여러분들이 그치, 투표를 하겠구나. 투표는 꼭 하십시오. 놀러 가더라도 투표하고 가면 되지. 그치? 근데 투표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보통 대통령 선거는 투표율이 투표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보통 이렇게 12시간을 투표를 하는데 6시가 딱 되면은 투표 종료가 되잖아. 그러면 각각의 투표장에 있던 그 투표함을 가지고 바로 이동한단 말이야. 개표소로 이동해. 거기서 그치? 아주 엄중한
그런 상황에서 일일이 아주 뭐랄까 정직하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개표를 하는 상황이야. 그런데 저녁 6시가 되자마자 TV에 방송이 나오죠. 그치? 유력한 문재인 후보 지난번에 거의 압도적이었지만 문재인 후보가 뭐 48%로 그치? 대통령 당선이 유력이라고 딱 발표를 해. 그리고 보통 새벽 2시 넘어가면 개표가 거의 한 95% 진행된단 말이야. 그럼 실제 득표수가 나오죠. 거의 일치한다고. 대단한 예측 아니냐? 그 예측을 어떻게 한 거지? 전수조사 한 거야, 전수조사?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이 대략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한 3천, 한 500만 정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 그 새벽 2시, 3시쯤 되면은 그 3,500만 명들, 유권자들이 100% 투표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투표율 보면 80%도 안 나와. 70 몇 프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 75%라고 쳐도 대략 한 2,000 몇백 명, 그치? 2,800명 정도가 투표를 했다 치자, 우리. 2,800명의 전수조사를 하는 거야. 그게 새벽 2시에 나온다고. 그런데 투표가 끝나자마자 저녁 6시에, 그치? 예측한 결과가 실제 결과랑 거의 일치하는 아주 놀라운 경이로운 일이 발생한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 그건 어떻게 했냐면은 실제로 매표소 있잖아. 매표소가 아니지, 그치? 투표소. 매표소 미안해. 그치? 투표소의 입구에 방송단이 와 있어. 방송국 직원들이 와서 만약에 이렇게 5명이잖아?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이렇게 투표를 하고 나오잖아. 네가 먼저 나오잖아? 그럼 거기서 번호를 정해. 매번 5명 단위로 몇 번째 사람을 집어서 물어보는 거야. 그걸 랜덤한 거지, 랜덤. 그죠? 예를 들어, 그게 아니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물어보면 어떻게 돼? 내가 되게 젊은 사람을 선호해. 그럼 젊은 사람만 물어볼 게 아니야. 그럼 젊은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사람의 예상 득표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무작위로 한단 말이야. 무작위로 무조건 일정한 순서대로 나온 사람만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그치? 누구 뽑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면 10명 중에 1명꼴로 딱 나오면은 10번째 사람, 20번째 사람한테만 계속 물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10단위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근데 어차피 이제 설문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내가 실제로 A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 B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근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이 그 사람도 유권자잖아. 그 사람들도 빠른 결과를 원한단 말이야. 정확하게 얘기하겠지. 뭐 이런다고 내가 A 후보를 지지했다라고 그 사람 얼굴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 표본을 추출한 거야. 그치? 표본들이 랜덤하게 뽑은 표본은 전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거의 일치하는 거라고.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일부 샘플만 가지고 전체적인 특징을 찾아내는 거잖아. 이게 바로 통계적 추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내용을 공부하게 될 거야. 알겠죠? 첫 번째는 그지?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용어를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이과로 갈 거잖아. 그죠? 나중에 2년 후가 아니고 1년 반 정도 지난 후에 문과로 전향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과생들 중에. 그러니까 매년 수능 원서는 접수 기간이 8월 말쯤이라고. 그럼 8월 말쯤인데 3학년 때까지 이과로 계속 진행해 왔는데 6월 모평을 보고 7월 모의고사를 봤더니 도저히 전망이 없어. 안 되겠다. 만만한 게 문과 수학이니까. 그죠? 수능 원서 쓸 때 문과 수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죠? 여러분들 양정고등학교만 놓고 봤을 때 양정고등학교 지금 2학년들 잘 모르나 2학년이 몇 개 반이 있냐? 12개 반 중에서 이과가 몇 개 반이야? 8개 반. 이과가 훨씬 많죠, 남학생들은. 그죠? 근데 여학생들은 어떨 것 같아? 반대 현상이야. 자, 진명여고 한 16개 반 정도 있지 않냐? 거기서 이과 반이 몇 개 반이야? 5반? 5반. 보통 이래. 여고가 그렇습니다. 진명은 그나마 많은 편입니다. 저기 대부분 서울 외곽 지역이나 일단 우리가 그 흔히 목동도 서울에서 뭐랄까 나름대로 학구열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 해당된다고. 대치동, 목동, 중계동, 그죠?
그러면 그런 지역이 아닌 기타 다른 학군들에 있는 지역에서는 특히 여고 같은 경우는 거의 문과가 압도적이야. 뭐 이과반, 뭐 기껏 2개 반 정도밖에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10 몇 개 반줄 중에서.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계열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전국의 예비 고2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까? 보통 매년 60만 명 정도였는데 여러분들 점점 계속 줄고 있습니다. 55만 명으로 추정해 보자고. 그냥 60만 명으로 간단하게 일단 대략 잡아서 60만 명을 했을 때 전체적인 계열만 놓고 본다면 문과생들이 그냥 반반이란 만약에 30만 명, 이과 30만 명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수능 원서를 접수한 학생들을 보면은 실제로 60만 명 기준으로 보면은 자연계 이과 수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대략 20만 명이 안 돼. 한 18만 명, 17만 명,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이과생들이 그 정도냐? 아니다고. 그치? 야, 문과에서 이과로 교차 지원하겠냐? 안 한다고. 왜 해? 배우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과에서 문과 수학으로는 전향할 수는 있겠죠. 충분히 배우고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수학 자체가, 단원 자체가 좀 쉬운 단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넘긴다고. 그리고 대학에서도 그렇게 이과지만은 수학의 비중이 좀 적은 학교들은 교차 지원도 허용을 하는 학과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걸 노리는 거야. 그러면은 실제로 이과생들은 자연계열 한 25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서 18만 명이면 대략 7만 명이 전향을 한 거야. 여러분들 아직 잘 못 느끼겠지.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한 중반 정도 넘어가면은 같은 교실에 있는 이과생들 중에서 문과 수학을 지원한 학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양정고는 그래도 좀 덜 할 것 같아. 나름대로 좀 수학이 센 학교들이니까, 그치? 그 외 기타 학교들 있잖아. 예를 들면 대일고를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치? 뭐 A 고등학교, B 고등학교 반에서 한 3분의 1이 문과 지원하고 막 그래, 실제로. 그러니까 이과에서 정말로 1등급을 찍는 거는 무지하게 어렵겠죠. 하늘의 별 따기처럼. 왜냐면은 이과 1등급이야? 만약 18만 명 기준이라면 상위 4%니까 얼마야? 7,200등. 그죠? 전국에 7,200등까지가 1등급이래. 7,200등. 여러분 7,200등이 쉬울 것 같냐? 여러분 전국에서 7,200등 안에 들어야 수학 1등급이라고. 재주생 포함해서 말이야. 그러면 서울공대, 그치? 연고대, 공대, 그리고 뭐 포항공대, 카이스트, 그치? 한 5개 학교만 쳐도 이과생 거의 대부분 1등급 찍어야 되지 않겠어? 걔네들만 그 이과 계열 학생들만 합쳐도 대략 7,000명 넘을 듯? 그리고 전국에 있는 그 지방대, 지방 국공립대학의 의대, 그죠? 치대, 약대, 그죠? 이런 학생들이 1등급 못 찍으면 안 돼. 그럼 여러분들 수학, 이과 수학에서 1등급 찍으면은 실제로 진명여고에서 수학, 이과 수학 1등급 작년 기준으로 몇 명 정도 나왔을까? 진명이 보통 한 학년에 몇 명이죠? 600명. 그럼 이과생들이 4개 반이면은 한 100 얼마 되겠네? 그치? 한 120명 정도라고 쳐도, 야, 120명? 120명에서, 진명여고에서 120명 중에서 이과 1등급이 몇 명 정도 있겠어? 그래서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래도 상위 4%니까 100명꼴로 치면 4명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4명 있을까?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서울과학고, 걔네들 거의 대부분 1등급 찍을 거야. 그죠? 만점자도 막 나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저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상산고, 그죠? 그리고 뭐 전주고, 하나고에서도 이과 지원하는 애들, 그리고 민사고, 아, 이런 놈들만 따져도 진짜 짜증나게 많죠. 그리고 전국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아, 되게 많아, 혹시. 그리고 전국에 일반 고등학교가 한 1,000여 개 정도 있대. 1,100개 정도. 그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애들도 1등급을 못 찍는 애들이 허다하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과 수학 1등급 찍으려면 정말로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어? 정말로. 내가 지금도 이렇게 과제를 던졌을 때 남학생들이 숙제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잖아. 그런 사태로, 그런 추이로 여러분 계속 보면 여러분 1등급은 2등급 근처도 못 가. 알겠어? 이제 막 스타트 했으니까, 그래,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라면은 제대로 해.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정말로 열심히, 꼼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야 돼. 그치? 다 하고, 그리고도 스스로가, 그치?
답지를 좀 최대한 들 보면서 스스로 사고를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앞으로 향후 2년간 정말로 열심히 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1등급을 찍을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했다고 항상 1등급 찍으라는 보장은 나도 못하겠어. 이과에서는 특히. 알겠어? 그런데 하물며 그 정도도 겨우 1등급을 찍을까 말까인데 여러분들이 대충 얼렁뚱땅하면 그럼 1등급의 자격이 없는 거야. 진정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학생들한테 1등급 주겠어? 안 주시겠지. 절대 유행이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가끔 수능 기출 문제를 한두 문제 던졌을 때 문제, 야 이거 문과 30번 문제야 봤을 때 어때서 느낌이? 우와, 이거를 시험장에서 풀어?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 여러분 그 정도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숙달돼서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1등급을 찍을 수 있는 거라고. 공부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양조구에서 지금 수학을 꽤 잘한다는 학생들이 있지. 그죠? 그 학생들이 잘하겠지만 아마 선생님이 돌이켜보면은 그 학생들 잘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쟤 수학 되게 잘해. 머리 되게 좋은 것 같아. 아니라고. 수학 되게 열심히 할 거야. 실제 집에 돌아가서도. 알겠냐?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1등급을 찍을 수 있는 거라고. 자, 영어는 등급제로 바뀌었으니까 뭐 1등급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죠. 1등급 당연히 찍어야 되겠고 수학 1등급 찍고 과탐 2개 과목인데 뭐 전략적으로 하나? 혹은 그치, 좀 열심히 해서 2개 과목 예를 들면 화원이나 지원 열심히 해서 1등급 찍어. 그럼 뭐 이미 뭐야 4개 등급에서 1등급 나온 거야. 그 다음에 국어, 그쵸? 국어는 문이과 통합이니까 오히려 이과생들은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이과생들이 국어를 못한다는 그는 근거는 어디냐? 왜 이과생들이 국어를 못해야 돼? 이과, 야, 서울공대에 있는 애들이 저기 국어 못할 것 같아? 겁나 잘해. 잘한다고 그런 편견을 버려. 여러분들 국어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올 1등급을 찍으면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저기지, 응? 저기 신림동? 봉천동에 있는 그 대학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관악산 아래에 있는 대학을. 알겠어? 응.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알겠죠? 뭐 얘기하다 이렇게 됐어. 아무튼 모집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모의고사를 보자마자 수능을 이야기합시다. 수능을 여러분들이 2년 후에 수능을 딱 봤어. 60만 명이라 치자고. 그러니까 국어는 문이과 공통이잖아. 그치? 그럼 60만 명을 딱 됐는데 그치? 이 집단, 전체 집단이 있습니다. 그 수능을 치른 전체 수험생의 집단을 전체 집단인데 그 중에서 일부 학생들만 뽑아서 그치? 얘네들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죠. 아까처럼. 그럼 이 일부 학생들에 비해서 이 전체 집단을 우리 뭐라고 한다? 어미모자를 써서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전체 집단이라고. 그럼 이 일부의 그치? 설문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표본이라는 용어를 쓰겠다. 표본. 우리는 지금 국어 점수를 조사하고 싶대. 그럼 모집단에 속한 학생들, 60만 명의 학생들의 국어 성적이 여기 다닥 있을 거 아니야. 그치? X1, X2, 그치? 이렇게 국어 성적들이래.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을 끝나면은 포털 사이트에 그치? 보통 메가스터디 나오지. 메가스터디에서 1등급 예상 커트라인이 얼마라고. 그럼 메가스터디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거 할 거 아니야. 그럼 메가스터디 전국적으로 되게 유명한 학원이잖아. 사이트이고, 그치? 거기 등록한 회원들이 많으니까 60만 명 중에서 대략 한 10만 명? 10만 명 많다. 5만 명. 5만 명의 메가스터디 회원이라고 치자. 그럼 메가스터디에서 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야. 그치? 조사를 했는데 우선은 봅시다. 전체 집단을 조사를 하는 과정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수능을 끝나면 20일 후쯤에 성적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이때 전국에 있는 60만 명 학생들의 국어 성적의 평균도 나오고 분산도 나오겠죠. 그치? 그럼 이 학생들 전체 모집단이 요 X들, 그치? 여러분들의 평균, 우리는 EX라고 해요. EX. 계산했더니 M이라고. 요 놈을 평균인데 전체 집단의 평균이니까 뭐라고 할까? 모평균이라는 용어를 쓰겠대. 이게 실제 전체의 평균인 거야. 그쵸? 그리고 이 집단의 분산도 계산이 되겠죠.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고, 이건 뭐라고 한다? 그치? 모분산이라는 용어를 쓰겠죠. 그리고 시그마 X라고 써서, 그치? 시그마. 이건 뭐라고 쓴다? 표준편차인데, 이 전체 집단의 표준편차니까 뭐라고 하죠? 모 표준편차라는 용어를 쓰겠죠. 우리가 그동안, 그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계속 공부를 했었지. 다 얘네들을 공부를 했던 거야.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추정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그 메가스터디에서 5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혹시 조사를 하겠죠.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 5만 명의 대상, 5만 명. 예를 들면 N명이라 치자, N명. 5만 명인데, 그치? 요 N을 우리 뭐라고 하지? 그러면 이 표본에 뭐라고 할까?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크기가 N명이 이 집단을 조사를 할 텐데, 여기에 이 메가스터디에 있는 회원들의 평균치를 내겠고, 평균을 어떻게 계산하죠? 그치? 여기에도 뭐 학생들이 뭐 X1 점수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X1, X2, 그치? 방방방방방, 그치? XN명 이렇게 있대, 그치? 걔네들을 N으로 나눈 값이 나오겠죠. 요 놈은 전체 모집단의 평균이랑 이게 같아 달라? 다르겠지, 그치? 메가스터디 좀 더 잘하는 애들만 모여 있을 수도 있겠고, 그치? 좀 못하는 애들이 유독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 다르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 모평균과 구분 짓기 위해서 요 놈은 이름을 뭐라고 써야 되겠어, 그러면? 얘네 그룹 이름이 뭐라고? 표본이니까 얘는 무슨 평균? 표본 평균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M이라고 쓰면 안 되지. 그래서 표본 평균을 어떻게 쓰냐면 X바라고 쓸 거야. 이름이 뭐라고? 표본 평균이 된다고. 그리고 말이야, 이 안에도 자료에 우리가 데이터의 흩어짐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뭐가 있었죠? 분산이 있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도 분산을 계산할 수 있겠지. 분산, 그치? 그놈 분산은 무슨 분산이라고 되어 있어? 표본 분산이라고 용어를 쓰겠죠. 근데 우리가, 그치? 모분산은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요 기호는 말이야, 요 기호는 알파벳 고대 그리스 로마 문자의 소문자고, 대문자는 요거라고. 우리 요거 뭐라고 읽죠? 시그마, 얘도 시그마야. 대문자가 그렇고 소문자도 그렇고. 시그마가 영어로 쓰면 시그마 이렇게 된다고. 요 S를 뜻하는 표현이라고.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영어로 합은 썸이죠. 그치? 그래서 SN 할 때도 요 S가 이 썸의 S를 따온 거야. S가 합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그마 이런 식으로. 얘도 더하기, 그치? 이걸 더하기라는 표현을 쓰잖아.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요 시그마는 더하기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표준 편차라는 용어를 쓸 때 쓰는데, 표준 편차가 영어 그대로 쓰면 뭐냐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야. 스탠다드. 그 스탠다드의 S자를 따서 시그마로 쓴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이 표본에도 표준 편차가 있겠죠. 표본의 그 분산도 있겠고, 표본의 표준 편차를 우리는 S라고 씁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S를 따서. 이거 이름이 뭐라고? 표본 피읍이 3개야, 그지? 표준 편차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요 S제곱은 뭐라고 쓰겠어, 우리? 표본 분산이 되겠지, 이거 혹시. S제곱은 표본 분산인데, 그럼 이 표본 우리 보통 분산은 어떻게 계산했냐? 별량이 나오고 평균, 차의 제곱들을 다 더해. 그냥 전체 수로 나눠주는 게 분산이잖아. 그럼 여기서 표본 분산 S제곱은 어떻게 계산해야겠어? 평균 X바니까 별량은 X1 빼기 X바의 제곱. 그지? X2 빼기 X바의 제곱. 방방방. 얼마? XN 빼기 X바의 제곱을 뭘로 나눠준다? 얼마로? 얼마로 나눠줘야 돼? N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치? 근데 얘를 n이 아닌 n 빼기 1로 나눠준다라는 게 되게 특이한 성질이야. 기억하고 있어야 돼. n 빼기 1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표본 표준 편차 S는, 그치? 여기서 계산한 표본 분산 S의 제곱에다 루트를 씌워주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요 분산 S제곱 있잖아요. 표본 분산 S제곱과 실제 전체 집단의 분산 시그마의 제곱은 어떻겠어? 같겠어? 다르겠어? 시그마의 제곱이랑 S제곱이 같아 달라? 다르겠지. 그룹 자체가 다르잖아. 다시, 요 M이랑 X바가 같아 달라? 다르겠지. 다르겠지만 별 차이 안 나겠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 지금 1학년이었는데 1학년 몇 반이지? 대규? 3반?
어. 1학년 2반, 1학년 몇 개 반이 있지? 12개 반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수학 시험을 봤을 때 1학년 12개 반에 전체 학년 평균이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저기서 말하는 M이야. 하지만 1학년 2반에 반평균이 나오겠죠. 저게 바로 X바지. 근데 X바랑 실제로 M이랑 차이가 크냐? 별로 크진 않겠지. 1학년 2반 말고 랜덤하게 1학년 6반. 그치? 1학년 6반의 반평균과 실제 학년 평균의 차이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거의 차이 안 날 거야. 그치? 별로 차이. 나봤자 뭐 1, 2점 나겠지. 그치? 어. 그리고 전체 집단의, 그치? 흩어짐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얘지. 그리고 1학년 6반의 흩어짐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이거지. 그럼 얘랑 차이는 어떻겠어? 별로 안 날 거야. 별로 안 나겠지. 그죠? 별로 안 날 텐데 다르긴 하지. 이 값을 별로 차이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표본의 크기를 키워야 돼.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은 그죠? 운 좋게 한 2명만 뽑았다고 쳐봐. 그 2명이 겁나게 잘하는 애들일 수 있잖아. 그러면 얘랑 얘의 차이도 겁나게 커지겠고, 그치? 얘랑 얘의 차이도 겁나게 커지겠지. 왜냐면은 2명을 뽑았는데 둘 다 80점, 80점인 학생이 뽑혔어. 그럼 얘는 그 0이야. 근데 실제 0이냐 이게? 그러진 않지. 그런데 한 반에 한 30명 정도 되는 반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반에서도 엄연히 이 값이 있겠죠. 그지? 전교생들도 이런 값이 있을 테니까 한 30명 정도 되면 600명에서 30명 정도면 그렇게 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약간 비슷할 거라고. 그래서 대략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얘랑 별로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언제? n 값이 커지면. 그죠?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 종류 몇 개 배웠냐? 2개 배웠지. 우리가 지금 3종류를 배워야 돼.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나가. 알겠어? 자, 하나가 뭐냐면은 이번엔 첫 번째가 이런 거고, 첫 번째 이게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두 번째는 얼마죠? 표본의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편차를 배웠지. 그치?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포털 사이트를 보는데 거기서 1등급 커트라인 나와 있잖아. 여러분들 메가스터디만 보냐? 아니지. 포털 보니까 메가스터디 나와 있고 대성, 마이맥, 종로, 그치? 비타에듀, 뭐 이투스 등등등등등 막 나오잖아. 딱 요즘 포털이 좋아서 그 여러 개들이 동시에 다 나오죠. 다 나왔는데 봤더니 1등급 커트라인이 A사는 80이고 B사는 81, C사는 79. 그런데 메가스터디가 85야. 뭐야 이거 메가스터디 이거 왜 메가스터디만 높지?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메가스터디를 신뢰하겠어 안 하겠어? 다른 건 다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인데 메가스터디가 85래. 아 좀 찝찝하잖아. 그치? 메가스터디 이거 좀 너무 이거 부정확한 거 아니야?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는데 보면 시간이 지나면 메가스터디 숫자가 조정돼. 실제로. 비슷해진다고. 거의 대부분 비슷해진다고. 시간이 지나면. 그 얘기인즉슨 그러니까 그런 자체적인 조사를 메가스터디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메가스터디도 했겠고 혹시 대성도 하고 종로도 하고 이투스도 하고 여러 회사에서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걔네들도 지금 내가 요 기준은 뭐야? 요거 메가스터디에서 조사하면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또 표본을 조사할 거 아니야. 그래 다른 지역 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표본을 조사한다고 쳐보자. 근데 일부 학생이 중복될 수도 있잖아. 안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표본을 조사해. 근데 다만 조건을 만약에 표본의 크기를 동일하게 맞춰보자고 한번. 이런 식으로 막 여러 번 조사할 수 있죠. 막 중복되게도 할 수 있잖아. 이해되겠어? 그때마다 뭐가 나타나지? 그때마다 표본 평균과 그치?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들이 막 툭툭툭 튀어나오겠죠.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 각각의 그룹별로 각각의 표본별로 우리는 표본 평균들만 조사를 하자고. 그랬더니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메가스터디에서 조사한 표본 평균이 X바, 그치? 그리고 뭐 종로에서 조사한 게 또 X바인데 구분하기 위해서 X바 1, X바 2, 그치? X바 3, 방방방방방 이 겁나게 많이 나오겠죠. X바 M개. M개의 그룹이 이렇게 나왔대. 얘네들이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였지 아까? 표본 평균이지. 근데 표본 평균이 너무 많아. 많으니까 이 하나의 표본 평균은 별 의미가 없단 말이야. 메가스터디 평균 몰라도 우리 상관없지. 다른 데가 있으니까. 그러잖아.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평균이라는 이름 자체는 되게 중요한 개념 아니냐? 여러분들 어떤 데이터를 이야기할 때 평균 되게 중요한데 평균이 겁나게 많아. 예를 들면 1학년 1반부터 1학년 12반까지 반평균이 다 나왔어. 야, 1학년 2반 반평균 모르겠대. 됐어, 버려. 그치,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왜? 1학년 1반과 3반과 4반의 반평균을 딱 봤더니 대략 60점, 61점, 59점 막 그래. 그러면 한번 2반 한 대략 60점 정도 나오겠네. 이렇게 대충 예상할 수도 있잖아. 별로 그렇게 중요한 수치가 아니라고. 그죠? 평균들이 겁나게 많아. 그럼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평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평균들이 다시 하나의, 여기서 봐봐. 여기서 우리 전체 집단에서 평균 조사할 때 모든 학생들 하나하나의 평균들을 다 계산해서 다 계산했잖아. 여기서 몇 명 학생이 성적표, 그치? 무슨 오류로 기입이 잘못해서 얘 빼버렸어. 그럼 얘 빼고 계산해도 되죠. 그런다고 해서 이 전체 M 값이 크게 변해 안 변해? 별로 안 변하겠죠. 별로 중요한 수치가 아니지. 이처럼 표변 평균이 겁나게 많으면 얘네들의 평균으로서의 의미는 별로 없겠죠. 다만 얘네들이 이제 뭐가 이렇게 많아지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는 거야.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또 다른 확률 변수가 돼서 원래 이름은 뭐였지? 표본 평균이지. 표본 평균들이 이만큼 있대. 그럼 얘네들을 다시 다 더해서 또 평균 내볼 수 있지. 어떻게? x바 1 더하기 x바 2 더하기 방방방치. x바 m개가 있다. 얘를 뭘로 나눠주죠? m으로 나눠주면, 그치? 그럼 얘네들도 평균이지, 이름이. 무슨 평균이라고 해야 되냐? 그럼 얘네들은 이름을 뭐라고 해야 돼? 평균인데, 무슨 평균? 이런 값들의 평균이잖아. 이런 값이 뭐였지? 표본 평균이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얘를?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하면 됩니다. 아, 진짜. 얘네들 이름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자, 여기서 봐봐. 이놈은 모평균이죠? 모평균은 무엇의 평균이고 x들 값들의 평균이죠? 그래서 2x를 썼죠. 그럼 얘 모평균인데 이름이 뭐라고? x의 평균인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니까 얘는 뭐라고 써야 되겠냐? 이렇게 쓰겠죠. 그치? 2의 x바. 이름이 뭐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된 거야. 아, 피읍이 3개라서 발음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 맨 나중에 피읍 4개짜리가 나옵니다. 아무튼 표본 평균의 평균이래. 그럼 여기서 표본 평균의 평균에서 이 앞에 있는 표본 평균은 평균으로서 의미는 별로 없지, 이제. 그치? 어떤 한 그룹의 그냥 대표적인 평균일 뿐이잖아. 전체 평균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있는데 이 값이 사실은 말이야. 이 값이 실제 m이랑 같겠죠. 저 m이랑 같대. 놀랍지 않아?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있더래. 여러분 잘 봐봐. 그 한 학년이 500명인 학교가 있었대. 한 학년이 500명이야. 1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반에 몇 명? 50명씩. 그치? 그러면 50명이 있는데 이 전체 500명 학생들의 평균을 계산하려면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 않아? 실제 m은 그치? x1부터 방방방방방 그치? x500까지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줘야 되죠? 이렇게 해야 전체 평균이 나오겠지. 그런데 500명이 10개 반으로 나뉘니까 한 반에 50명씩 있더래. 그러면 일반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죠? 우리가? 50분의 그치? x1 더하기 방방방 x50 이렇게 나타내겠지. 일반 평균. 이반 평균은 50분의 그치? x51부터 방방방 그치? x100까지 나오겠죠. 그치? 저기 10반 평균은 어떻게? 그치? 50분의 x451부터 그치? x500까지. 그치? 이게 10개 반의 평균들 아니냐? 그거를 다 더해. 그치? 뭘로 나눠? 10개 반, 10으로 나눠주면 이거랑 같아져, 달라져? 같지 않겠어? 분모가 다 50이 밑으로는 500분의 전체 다 합이잖아. 같다고. 이해되겠어? 가만 표본들의 크기는 다 어떻지? 서로 다 같은 상이죠. 50이라는 표본을 다 가지고 있어, 크기를.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항상 뭐랑 같다고? 모평균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또 분산도 나오겠죠. 그치? 분산은 이 데이터의 분산이니까 우리 V의 X바라는 용어를 쓰겠지. 그죠?
V의 X바. 그죠? V의 X바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빼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치? 일일이 계산을 해봤더니 그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그치? 이런 식으로 나오더래. n분의 시그마의 제곱으로 나옵니다. 자, n 값이 커질수록 이 값은 어떻게 되겠어? n 값이 커질수록 이 값은 작아지겠죠. 여기서 잘 봐봐. n이 1이면 얘는 시그마의 제곱과 같죠. 그지? n이 상당히 크면 얘는 뭐가 되겠냐? n이 상당히 크면 이 값이 뭐가 되지? 거의 0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n이 1이면 크기가 1인 표본이죠. 잘 봐봐. 얘 한 명 조사한 거야. 얘 또 한 명. 한 명 다 조사해서 얘네들을 다 더해서 분산된 거지. 그러니까 원래 그냥 분산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한 명 단위로. 이게 되겠지. 이게 되겠어? 한 명씩 다 조사를 해서 혹시 그 조사된 데이터들의 전체 또 분산을 계산한 거니까 그냥 이거잖아, 이게. n이 1이면. 이해 되지? 근데 n이 겁나게 커진대. n이 어느 정도 커지냐면은 이 표본의 크기가 그치 5만 명, 10만 명, 그치 30만 명, 60만 명 전체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60만 명 이게 표본이 하나 나오지. 여기서 분산 하나 나올 거 아니야. 표본 하나가 나오면은 이 표본 하나에 평균 하나 나오겠죠. x바가 하나 나올 거라고. x바가 하나. x바가 하나일 때 분산은 얼마야? 0이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잖아. 중간고사 때 수학을 80점 맞고 기말고사 때 수학을 100점 맞았어. 평균 얼마야? 아이 80이고 100이니까 90점일 거 아니야. 그러면 니들 표준 편차는 얼마냐 계산하면은 평균 90에서 빼는 거잖아. 처음에는 마이너스 10점, 뒤에는 플러스 10점.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점의 제곱이니까 100이고 플러스 10점 100이니까 200이지. 200을 1로 나누면 100이지. 그게 분산이야. 또 시그마 루트 씌우니까 얼마? 10이지. 아, 그러면 흩어짐 정도가 평균 10이라는 거죠. 그러잖아. 여러분들 실제 평균이 90이었는데 앞에서는 마이너스 10이었고 뒤에서는 플러스 10이니까 평균 기복이 10이라는 뜻이잖아. 이해되겠어? 근데 어떤 학생이 말이야 중간고사 때 아파가지고 정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 그러면 학교에서 그 학생 수학 성적을 빵점 처리하진 않잖아. 어떻게 하냐? 걔는 기말고사만 볼 수 있대. 그럼 선생님이 그래 너는 기말고사 하나로 중간 기말을 통틀어서 점수를 내겠다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럼 걔가 기말고사를 봤는데 90점 나왔어. 그러면 걔 평균 몇 점이야? 90점. 하나 봤으니까 걔 표준 편차 얼마야? 0이라고. 하나의 별량에 대한 표준 편차 얼마야? 0. 그 값 자체가 평균이고, 그치? 별량도 걔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0이 나오겠죠. 잘 봐봐. 내가 이 표본의 크기가 전체가 돼버렸어. 그럼 표본 평균 하나 나오지? 걔 표준 편차 뭐겠어? 0이라고. n이 겁나게 커지면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그럼 요식은 어떻게 유도된 겁니까? 아, 요거는 혹시 여러분들은 그냥 쓰면 돼. 이렇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 표준 편차 있죠. 시그마 x바. 얘는 혹시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놈을 쓰면 되겠죠. 요 놈 이름이 뭐라고? 요 놈 이름 뭐예요? 요 놈.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겠죠. 그죠? 얘가 뭐야? 얘가 이름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피읍이 4개입니다. 얘가. 이해되겠어? 야, 근데 표준 편차가 이게 원래 모 표준 편차인 시그마보다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까 500명의 학생들을 전체 500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평균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500명의 학생들을 10개 단위로 그룹으로 나눠서 그치, 모평균들의 평균을 내면 실제로 같다라는 사실 이해되지 이거. 그런데 500명의 학생들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면은 표준 편차라는 개념이 어떤 평균에서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잖아. 500명의 학생들을 실제로 조사했더니 평균이 60점이 나왔대. 그럼 500명 중에서는 실제로 여러분 수학 100점 맞는 애들도 있겠지.
그리고 거의 빵점에 가까이 맞는 놈들도 있잖아. 10점 막 이렇게. 그죠? 그럼 걔네들은 평균에서부터의 차가 어때? 겁나게 큰 거잖아. 그치? 이해돼? 그럼 편차가 겁나게 큰 놈들도 있고 겁나게 작은 놈들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표준 편차는 대략 얼마가 나온단 말이야. 그 흩어짐 정도의 평균치잖아, 이게. 알겠어? 그런데 말이야, 이번에 반평균을 보는 거야, 반평균.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와서 반 배치고사를 봤을 텐데 반평균은 반을 어떻게 나눴냐? 석차별로 나눴어. 만약 10개 반이잖아? 전교 1등이 1반이야. 2등이 2반이고 10등이 10반이야. 11등이 다시 10반이라고. 12등이 9반이고 이런 식으로 가. 20등이 1반이 되는 거야. 21등은 다시 1반. 그러니까 요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야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렇게 정확하게 나눠놨다가 치자. 그러면 여러분 반평균 있잖아. 반평균 요 값이 아까 전체 평균이 얼마였다고? 60점이래. 그럼 이게 60점인데 전체 학생들의 점수들을 보면은 60점인 학생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100점 맞은 애들도 있고 10점 맞은 애들도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편차가 겁나게 크지. 그리고 60점 맞은 애들은 편차가 작고 이렇게 편차가 골고루 있는 애들의 그치 다 편차들을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500으로 나눈 값이 분산이고 거기다 다시 루트를 씌운 것이 표준 편차란 말이야. 그럼 표준 편차는 대략 어떤 값이 될 텐데 반평균을 보자고. 반평균. 우리가 전체 학년 평균이 60점이면 반평균이 막 100점이 나오냐? 그럼 비정상적인 반 아니야? 겁나 잘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반이잖아. 반평균 100점 안 나오지. 그렇다고 반평균 10점 나와? 그 반 망하는 거지. 그럴 일은 없지. 전체 학년 평균이 60점이면 반평균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60점 부근에 있어. 그치? 61점, 58점, 그치? 63점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그래도 얘네들의 전체 평균은 원래 60이랑 같다고. 그런데 얘네들이 하나의 확률 변수인데 얘네들이 실제 60과의 차이는 어떠냐? 겁나게 작지. 얘는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플러스 3 이 정도야. 아까 얘는 이놈이 얼마야? 편차가 40이 나왔다고. 얘는 그치 마이너스 50이 나오는데도 반평균에서 이런 일은 절대로 생기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n 값이 커질수록 겁나게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겠어? 이 원리가? 우리 세 가지를 배운 거라고. 요거 좀 필기 좀 해둬야 될 것 같아. 우리 다 했나? 자, 계속 설명할까? 자, 묘평균 모집단과 표본인데 근데 이번엔 말이야 이제 우리가 세 종류를 다 기억해야 되겠죠. 사실은 가장 궁금한 게 뭐지? 얘네들이야. 얘네들을 알고 싶은 거잖아. 그죠? 얘네들을 알기 위해서 빨리 알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뭐냐? 요걸 찾은 거야. 요거. 그치? 그런데 이걸 여러 개를 막 하겠지. 했더니 통계적으로 여러 개의 값이 나오면은 얘네들의 분포가 나오는데 얘네들의 분포의 정확한 값은 또 얘랑 같으니까 이놈을 빨리 찾아도 되겠지. 그죠? 그리고 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이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거를. 얘네들은. 근데 얘네들은 전수조사를 해야 되잖아. 너무나도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겠죠. 그래서 빨리 요걸 가지고 얘네들의 움직임, 흐름의 경향을 추측하는 거라고. 그럼 추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봅시다, 이제. 이런 일이 있더래. 아니 60만 명 정도면은 충분히 많은 수치 아니냐? 내가 자연계에 흐르는 법칙 중에서 그치 개체수가 많아지면은 어떤 그 집단의 통계적인 데이터는 항상 뭘 따른다 그랬죠?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잖아. 그치? 60만 명 겁나게 많어. 수험생의 성적 분포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60만 명. 자, 그러면은 전체 모집단에서 그치 얘네들이 x 즉 EX가 나오고 그쵸? VX도 나오고 뭐 시그마 X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 전수조사로 나와 있는 그치 이 예를 들면 국어 성적 X는 항상 그치 정규분포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겠죠. 그치?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그치 이렇게 표본의 크기가 N짜리인 표본들을 몇 개 뽑는다고? 아니 졸라게 많이 뽑을 수 있잖아. 그치? 여러 개. 그럼 얘네들이 표본의 크기가 N짜리인 평균들이 막 두두두두 튀어나오죠. X바 1, X바 2, 그치? 방방방방.
여기서는 그치 x1, x2, 그치? x3 얘네들을 대표하는 표현을 이렇게 썼죠. 그럼 얘네들을 대표하는 표현은 x바라고 쓰겠지. 그치? 그러면 x바들도 이런 x바 데이터들 겁나게 많잖아. 그치? 이것도 하나의 확률 변수값이 되잖아. 1반 평균, 2반 평균, 3반 평균 61, 58 이런 점수들이 하나의 확률 변수값이 될 거란 말이야. 걔네들을 평균 내보면 그치? 얘네들 아까 2x반은 얼마라 그랬죠? 계산했지. 얘는 m과 일치한다 그랬지. 그리고 vx반은 얼마라 그랬습니까?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시그마 x반은 어떻다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근데 얘네들도 충분히 크면은 충분히 큰 걸 떠나서 무조건 x바들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얘네들 x바의 분포는 또 어떻게 된다? 정기분포 뭘 따르겠어? 평균과 분산이 이렇게니까 얘는 m, 그치?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릅니다. 무조건. 그럼 우리가 이런 분포에서 이거 계산할 때 표준화시켜서 계산했죠. 표준화는 어떻게 계산하지? x에다 뭘 뺐어? 평균 빼고 뭘로 나눴어? 표준 편차로 나눠줬잖아. 그럼 여기서는 표준화 x는 뭘로 뺀다? m 빼고 뭘로 나눠주죠? 시그마로 나눠준 놈이 z가 됐죠. 그럼 여기서는 뭘 빼야 되겠어? x바에서 뭘 빼? 그놈 평균 빼고 뭘로 나눠줘?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준 놈이 z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만약에 이 모집단이 정균포를 안 따르는 집단이라고 치자. 아주 특이한 집단이래. 근데 우리가 표본의 크기를 추출할 때 어떻게 추출하냐면 복원 추출해, 되게. 비복원 추출도 마찬가지긴 한데 복원 추출하는 건 뭐야? 여기서 5만 명을 뽑아서 조사를 해. 다시 5만 명 다 넣어. 그 다음에 또다시 뽑아. 그럼 그중에 일부 중복될 수도 있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게 많이 뽑을 수 있지. 중복되는 애들이니까. 중복순열이잖아. 이해되겠어? 이런 표본의 크기가 겁나게 많이, 표본이 여러 개가 나온단 말이야. 따라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비록 모집단이 크기가 작으면은 얘네들이 정균포를 안 따르는 특수한 집단일 수도 있잖아. 물론 개체수가 많으면 무조건 정균포 따른다 그랬지. 얘네가 모집단의 크기가 작아서 정균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이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항상 어떻다고? 정균포를 따른다고. 알겠어? 자, 그래서 모집단이 정균포를 따르든 안 따르든 얘는 무조건 정균포를 따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집단의 확률 분포에서 이런 걸 배웠었죠. 야, P, A가, 그치? X에서 B일 확률, 요 놈은 어떻게 계산하죠? 모집단에선. 이렇게 계산했죠. 그치? A 빼기 M을 뭘로 나눴어? 시그마로 나누고, 그치? 여기 Z로 바꿔주고, 그치? B 빼기 M을 시그마, 이렇게 나눈 값을 계산했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치? 여기서 P에, 그치? A에서 X바 B일 확률은 계산하려면, 우리 표준화 어떻게 시킨다고? A에서 뭘 빼? M을 빼죠. 뭘로 나눠줘야 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 놈이 z가 된다 그랬잖아. b 빼기 m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네들을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럼 뒤에 있는 z표를 보고 이걸 찾아가는 거야. 알겠어? 자, 여기까지 일단은 먼저 정리를 했지. 요 개념을 가지고 우선은 관련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필수예제 11-1번을 먼저 봅시다. 자, 주머니에서 0, 11, 222, 3333의 숫자가 한 개씩 적혀있는 10개 있대. 0이 하나, 1은 2개, 그치? 2는 3개, 3은 4개. 쓰여있는 숫자에 10개의 공이 들어가 있더래.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로 추출할 때 공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계산할 수 있잖아. 여러분 이거 봐봐. x고 px인데 여기 공이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라고 됐으니까 확률 변수는 0 또는 1 또는 2 또는 3 이렇게 네 종류가 나오겠죠. 0이 나올 확률은 얼마죠? 10분의 1이고 얘는 10분의 2고 그죠? 10분의 3이고 10분의 4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2x 계산 다 할 수 있죠. 2x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그럼 요거 곱하면 0이고 그치? 이러면 10분의 2 10분의 6 10분의 12 그럼 10분의 20이 나오나? 10분의 20이니까 기대값은 얼마나? 2 이렇게 나오겠죠. 분산도 계산하려면 뭘 계산해야 돼? 2의 x제곱을 계산해야 되겠네. 그치? 여기가 x가 이러면 x제곱은 어떻게 나오지? 0이고 1이고 4고 9잖아. 이렇게 곱해줘야 되죠. 이렇게, 그치? 이렇게.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10분의 2 더하기, 그치? 10분의 12 더하기 10분의 36 이렇게 나와서 10분의 얼마냐? 14니까 50? 요놈 5가 나오겠네? 그럼 분산은 공식 쓰니까 분산은 이 값에서 요놈의 제곱이니까 1 나오겠죠, 분산. 여기까지 됐어? 좋아. 그 다음 2번을 보는 거야, 2번. 사실 2번 때문에 낸 거거든. 1번은 우리가 앞에서도 있었던 내용들이잖아. 자, 2번 봐봐. 이 주머니에서 크기가 4인 임의 표본을 복원 추출한대. 크기가 4.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머니에서 하나 뽑고 번호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어. 또 뽑아. 집어넣어. 또 뽑아. 집어넣어. 또 마지막으로 뽑은 다음에 그 4개의 값들을 다 더해서 뭘 어떻게 한다고? 평균치를 냈대. X바. 그죠? 이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야, 이거 4개 좀 많은데? 짜증나지만. 그치? 그럼 어떻게 하냐면 4개짜리 X바를 계산할 수 있잖아. X바는 만약에 직접적인 계산하려면 이렇게 되겠죠. X바가 있고 PX바. X바가 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냐? 0 나오지. 0 나오지. 그 다음 뭐가 되겠어? 4분의 1이 나올 수 있지 않냐? 처음 뽑았을 때 눈을 X1, 두 번째는 X2, 세 번째 X3, 네 번째 X4인데 이거를 다 더한 놈을 4로 나눈 놈이 X바란 말이야. 그죠? 얘네 0000이면 0이 나올 거 아니야. 0001이면 4분의 1 하나 나오겠지. 그죠? 0011이면 4분의 2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4분의 3도 나올 수 있겠고, 그죠? 1도 나올 수 있고, 기타 등등등 막 나올 수 있잖아. 얘네들 어떻게 계산하냐고. 4분의 계속 나오겠지. 4분의 5도 나올 수 있겠지. 5가 나오려면 어떻게 했냐? 1, 1, 1, 2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 확률로 따지기에는 너무나도 많아지죠. 너무나도 많다고. 그러면 얘는 크기가 4인 그치? 표본 평균들의 지금 뭘 계산하는 거야? 2의 X바를 계산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다 계산할 수 있지. 이거 계산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노가다를 하면 계산하겠지. 그래서 또 다 곱해서 계산하면은 2의 X바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이미 뭘 알고 있어? 2X바랑 뭐랑 같다고? 2X랑 같다고. 그냥 이거는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어렵게 계산해도 2가 나온다고. 그럼 여기서 분산을 계산해야 되겠죠. 분산은 여기 분산이 1이지. 얘를 뭘로 나눠줘야 되냐? 이놈의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 얼마였어? 4잖아. 이 값은 4분의 1 나온다. 알겠어? 이렇게 겁나게 노가다 해서 계산해도 이 값이랑 같다고. 사실은 그와 같은 예가 저기 207페이지, 208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 예들이 13579를 가지고 그런 작업을 좀 했지. 자, 여러분 유제 11-1번을 풀어봐. 그럼 여러분 직접적으로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할 필요 없죠. 그냥 X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보정해주면 되지. X바의 평균은 그냥 2X랑 같으니까. 그리고 X바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가 10이니까 10분의 1 곱하기 VX가 되겠죠? 그렇게 찾으면 된다고. 자, 필수예제 2문제를 더 풀고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고 수업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일 설명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지. 통계는 어렵진 않은데 좀 약간 기억을 좀 많이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2번 정도는 까먹을 거야. 3번 정도 정리를 했을 때 안 까먹고 가겠죠. 자, 11-2번 문제를 봅시다. 저 어느 회사에서는 하루에 10만 개의 비누를 생산하는데 생산되는 비누 1개의 무게는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균표를 따르고 있겠죠. 비누의 무게는 정균표에 가까운 표를 나타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뭐가 확률 변수지? 비누 1개의 무게란 말이야. 여러분 정확하게 이렇게 써놔야 된다고. 정균표 얼마? 100,2의 제곱을 따른대. 그치? 1번. 자, 제품 검사에서 무게가 98% 미만인 비누를 분량으로 판정한다면 하루에 평균 몇 개의 분량품이 생기겠는가? 라고 했죠. 하루에 몇만 개, 10만 개 만든대. 여러분, 하나의 제품, 10만 개 중에서 하나의 제품을 뽑았을 때 이놈이 불량일 확률은 얼마냐는 거야. 계산해 봐야 되겠죠.
얼마? 98% 미만이면 불량이래. 확률 값이 98 미만일 때 이것이 불량인 확률이죠. 이걸 계산을 하자고. 표준화시켜서 계산해야 되겠죠. x 빼기 100을 2로 나눠준 놈. 98 빼기 100을 2로 나눠준 놈. 그죠? 그럼 p의 z는 여러분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림 그려 제발. 그림 그려주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치? 여기 마이너스 1 밑에 여기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여기 이쪽이 얼마래? 표에서 안 나왔어 된장. 뒤에 표를 보면 얼마죠? 0.3413이라고. 여기가 얼마라고? 0.3413이 나옵니다. 뒤에 표를 찾아보면. 그럼 이쪽 확률은 얼마지? 0.1587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이해되겠어? 그 제품 하나를 뽑았을 때 이놈이 불량률 확률은 얼마라고? 0.1587이야. 1587. 그럼 여러분 10만 개 제품 안에 대략 몇 개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야? 10만 개 제품 안에. 그지? 15870개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겠죠. 1번. 10만 개. 이게 만 개분의 그치? 1587개 정도 있는 상황이니까 불량률이라는 거죠, 이게. 그치?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번에는 비누 4개를 한 상자에 넣어서 판매한대. 비누 4개. 제품 검사에서 한 상자의 무게가 392 미만인 것을 불량으로 판정한다면 하루에 평균 몇 상자의 불량품이 생기겠는가라고 했어. 단 상자의 무게는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10만 개가 있는 것들 중에서 제품 하나를 하나, 2개, 3개, 4개 이 덩어리를 그치, 한 세트로 모은다는 거죠. 이 덩어리 4개짜리의 값이 392 미만. 392 미만이면 우리가 뭐라고? 불량으로 판정하겠대. 4개 단위로. 4개 묶음 단위로. 그럼 4개짜리의 평균은 얼마야? 4로 나눠줘야 되겠죠. 4. 그죠? 이 4개짜리 평균인 X바지. 표본의 크기가 4인. 표본 평균이 얼마라고? 4로 나누면 얼마죠? 4, 9, 98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요게, 그치? 4개짜리의 평균치가 98 이하면 우리는 불량으로 판정한다는 거지. 이걸 구하래, 이거. 그럼 여러분, 근데 X바의 분포는 뭘 따르죠? 정규 분포 얼마? 100, 얼마를 따르는 거야? 100, 얼마를 따르? 이거 크기가 4니까 제 4로 나눈 값이지 1의 제곱을 따르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이해돼? 4개짜리니까. 그럼 얘는 표준화 어떻게 시키지? X바 빼기 100을 뭘로 나눠준다고? 1로 나눠줘야 되지. 이게 Z가 되겠고 혹시 98 빼기 100을 뭘로 나눠줘? 1로 나눠줘야 되겠죠. 얘는 P의 Z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을 물어본 거야. 그럼 그림이 아까 쟤랑 좀 다른 값이 되겠죠. 그치? 마이너스 여기 이렇게. 요 확률은 얼마냐? 그치? 2가 될 확률은 얼마라고? 여기가 0.477이 표를 찾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0.0228이 되더래. 그치? 그러면 문제는 뭐였어? 하루에 평균 몇 상자? 야, 10만 개 만들면 하루에 몇 상자 만드는 거야? 25,000 상자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그럼 25,000 곱하기, 그치? 요놈 0.0228 하면 평균 불량 상자가 나오겠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570 상자 정도 불량이 나오더래. 이해되겠냐? 자, 밑에 풀어봐. 11-2번. 자, 11-3번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키는 평균이 160.2, 표준 편차가 3.2인 정균표를 따릅니다. 이 중에서 n명을 임의로 추출할 때 n명의 키 x바가 이렇게 될 확률이 0.95보다 클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 자, 먼저 봅시다. x가 뭐라고? 그냥 키야. 그치? 키는 정균표 얼마? 160.2, 3.2의 제곱을 따르더래. 그런데 이번에 표본 n명을 추출했대. 그치? 그 n명의 평균치 키 x바는 정기분포 얼마? 여전히 160.2, n분의 3.2의 제곱을 따르겠죠. 그치? 그런데 이번에는 그치? p의 159.2에서 x바가 161.2가 될 확률이 0.95보다 크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요 놈은 표준화를 어떻게 시키죠?
x바에서 160.2를 뺀 다음에 요놈 루트 n분의 3.2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죠? 얼마야? 160.2를 빼면은 요놈은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을 뭘로 나눠야 되겠어? 루트 n분의 3.2가 되겠고, 그치? 얘는 z가 되겠고, 그치? 얘는 1을, 그치? 3.2 루트 n으로 나눠준 놈이 되겠죠, 그치? 이 값이 0.95래. 그죠? 대칭되는 숫자네. 다시 쓰면 요 놈은 p에, 그치? 마이너스 3.2분의 루트 n이잖아, 그치? 3.2분의 루트 n. 요 놈이 0.95래. 근데 여러분, 이렇게 표를 찾아보면은, 그치? 좌우 경계가 이 두 놈의 합이 0.95가 되는 값이 얼마냐? 여기가 0.4775가 되는 값이죠. 값을 빠르게 찾아보면 1.98인가 나올 거야. Z값이. 그럼 얘는 이 양쪽에 있는 그 확률이 값이 0.95보다 크니까 요 3.2분의 루트 n이 요 값보다 좀 더 우측으로 위치해야만, 그치? 얘네들이 0.95보다 크겠지. 이해되겠어? 즉 1.98보다 3.2분의 루트 n이 더 큰 상황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이거 곱해주면은, 그죠? 1.98에 곱하기 3.2 젠장 계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1.98에 곱하기 3.2의 제곱은 n인데 내가 빠르게 암산하면 말이야. 39.3 얼마래? 39.3 얼마 보다 n이 이렇게 더 크면 된대. n의 최소값은 얼마다? 40이 됩니다. 이해되겠어?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밑에 두 문제를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내일은 3번 모평균의 추정과 신뢰도부터 시작하면 되겠다.